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9월 21일 날 봤던 ITQ 한글 B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거는 용지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용지 설정을 해 주실 때는 뭐를 눌러서 F7을 눌러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용지 여백에서 위쪽 머릿말, 꼬릿말 아래쪽은 꼭 10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왼쪽과 오른쪽은 11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걸 안 하고 시작을 하시게 되면 안 되니까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요 용지 여백입니다. 요거를 꼭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본인 자리에 앉으시게 되면 요 보기에 가셔서 이쪽 보기에 가셔서 쪽윤각에 선택이 되어 있는지 요 쪽윤각이 선택이 되어 있어야 머릿말과 꼬릿말에 여백이 보입니다. 이게 보여야 여러분들이 머릿말을 집어넣거나 쪽번호를 집어넣었을 때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쪽번호는 쪽윤각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게 좋고요. 그리고 문단보호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빈줄이 어떻게 들어갔는지 커서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구분하기가 쉬우니까 문단번호에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그림이랑 교정보호에 체크가 되어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장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요 보기라는 메뉴를 눌러서 확인을 꼭 해보셔야 돼요. 그죠? 요 보기를 클릭을 하시고 요 부분에서 이 부분에 어디가 체크가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하고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장을 먼저 좀 하셔야 되니까요. 요 파일에 들어가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를 눌러주시고 우리는 어디에다가 요 문서라고 하는 폴더 안에 있는 요 ITQ 폴더에 더블 클릭을 하셔서 저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수험번호 8자리 그죠? 수험번호 8자리를 적어주시고 그리고 본인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수험번호 8자리. 지금은 수험번호는 모르잖아요. 그죠? 이제 우리가 수험표가 발표가 나면 본인의 수험번호 8자리, 그 다음 빼기 본인 이름 써서 저장하는 거를 한번 연습을 하시고, 가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이쪽에는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계속 본인의 수험번호 빼기 이름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한 문제 끝날 때마다 저장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그럼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이제 하셔야 되는 거는 수식이에요. 그죠? 그래서 수식을 하기 위해서 우리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공통 부분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에 함초롱 바탕 10의 검정 줄간격 160 양쪽 정렬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바탕글로 지정이 되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함초롱 바탕에 10, 그 다음에 양쪽 정렬, 그 다음에 160으로 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타일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다 이게 바탕글로 되어 있는지만 확인이 되어 있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아래로 내려가서요. 우리 1번에 있는 스타일 먼저 지정을 할게요. 나는 스타일을 먼저 안 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1점하고 엔터를 하나, 둘, 셋, 넷, 5번 정도 눌러 놓고요. 여기 2번에다가 표하고 차트를 작업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런데 저희는 지금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니까 1점하고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쪽에 보면은 스타일을 어떻게 바꾸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잖아요. 스타일을 이름을 이렇게 바꿔주고 문단 모양, 글자 모양을 바꾸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는 영문 쭉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한글을 쭉 입력을 하시고 그래서 여기에 입력을 하실 때는 영문 쭉 입력하시고 엔터 한번 눌러주시고 한글을 입력을 하시는 겁니다. 이 사이에 빈줄이 있는 것 같다고 해서 여기서 엔터를 누르고 또 한 번 또 엔터를 누르시면 안 돼요. 여기서 영문을 쭉 입력하시고 나서는 엔터는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먼저 내용을 써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내용이 다 입력이 되시고 나면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영문을 쓰셨잖아요. 영문 쓰시고 이 부분에서 엔터를 한 번을 눌러서 한글을 쭉 이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엔터를 눌러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입력이 되어 있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 부분은 다시 범위를 지정을 하시고요. 요 스타일이 들어간 내용을 입력한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우리가 스타일을 지정할 때 사용하는 단축키는 F6인 거죠. 그쵸 여러분들? F6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새로운 스타일을 추가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앞에 나와 있는 플러스를 눌러주시면 돼요. 얘를 눌러서 영문으로 여기다가 F 소문자죠. FAMILY 써주시면 되고
요 아래쪽에 있는 요 문단 모양을 눌러주셔서 요 문단 모양을 눌러주시고 여기에 나와 있는 왼쪽 여백을 얼마로요? 15로.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요 문단 아래 있잖아요. 이 부분을 얼마로 바꿔주시는 거냐면 10으로 이렇게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 여백은 15, 그 다음에 문단 아래는 얼마? 10이에요. 그죠? 설정 눌러주시고 다시 글자 모양을 눌러주신 다음에 요 글자 모양에서는 한글과 영문의 글꼴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뒤에 있는 이 부분을 먼저 지정을 해주세요. 여기를 먼저 해주시는 거예요. 1번. 그래서 크기 10으로 이미 되어 있고요. 여기 장평하고 자간을 95. 장평이라고 하는 거는 글자의 가로 세로 비율이죠. 자간은 글자와 글자 사이의 간격이에요. 얘를 먼저 바꿔놓고 그 다음에 여기 언어에서 한글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글의 글꼴을 뭘로? 도둠으로. 한글의 글꼴을 여러분들 다시 요거를 도둠으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한글 글꼴은 도둠 95호로 되어 있고 다시 이 상태에서 영문의 글꼴로 바꿔주신 다음에 영문의 글꼴은 뭐로 바꿔주시면 돼요? 궁서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럼 장편과 자간이 95의 5로 되어 있죠? 이 상태에서 설정 눌러주시고 추가를 눌러주시게 되면 이쪽에 패밀리라고 하는 스타일이 새롭게 들어갔어요. 그런 다음에 설정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든 거하고 결과물하고 여기가 똑같아야 돼. 글씨가. 그죠? 이쪽에 있는 글자가 같나 안 같나 확인해 주셔야 되죠. 그리고 여기에 빨간 줄이 나와 있다라고 하는 건 오타가 있을 수 있으니까 확인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스타일이 다 되면 저장을 꼭 한번 눌러주세요. 한 문제를 해결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서 2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요. 엔터를 눌러주게 되면 여기가 지금 보면은 이 부분이 패밀리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패밀리에 대한 스타일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을 눌러서 여기를 뭘로? 바탕글로 바꿔주셔야 되는 겁니다. 얘를 뭘로 바꿔주셔야 돼요? 바탕글이에요. 그리고 나서 1번과 2번은 엔터를 한 5번 눌러주셔서 좀 구분을 시켜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고 나서 이제 2번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2번은 표를 만들고 만든 표를 가지고 차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 표를 만들기 위해서는 몇 칸에 몇 줄인지 알아야 되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6칸이에요. 줄은 한 줄, 두 줄, 세 줄, 네 줄, 5줄이에요. 6칸에 5줄이 되는 겁니다. 6칸에 몇 줄이에요? 5줄이에요. 6칸에 5줄. 이거 놓치시면 안 되겠죠. 기왕이면 칸하고 줄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만들어 주시는 게 작업할 때 효율적이겠죠. 그래서 입력에 가서 표 줄이 5줄, 칸이 6칸이고요. 반드시 여러분들 어디에다가 요 글자처럼 취급이라고 하는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왼쪽과 오른쪽의 표가 딱 맞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줄수는 5줄, 그 다음에 칸은 어떻게 해요? 5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만들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가 표를 범위를 지정하는 방법은 마우스를 이렇게 드래그를 하셔도 되고 또는 우리가 우리 F5라고 하는 펑션키 있죠. F5를 가지고 몇 번을 눌러주면 3번을 눌러주게 되면은 한 번에 범위가 지정이 돼요. 커서의 위치에 상관없이 F5를 몇 번? 3번을 눌러주시면 표 전체가 범위가 지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컨트롤 키를 눌러주고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 눌러주고 방향키를 아래로 한 번, 2번만 늘려주세요. 그래서 표의 크기의 높이를 조금 조절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고 나서 우리 1번, 2번을 해결할 거예요. 1번의 표 전체, 표하고 캡션에 전체 글꼴을 도둠의 10으로 바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도둠으로 바꿔주시고 맨으로 올리면 도둠이 나와요. 그죠? 이렇게 지금 저는 글씨체가 좀 많아서 그러는데 도둠에 그 다음에 뭐예요? 10 그리고 어디 정렬? 가운데 정렬을 해놔 주시면 되고 숫자가 들어가는 부분이 여러분들 보시면 여기 두 번째 칸의 두 번째 부터 요 끝까지가 다 숫자가 들어가니까 여기서부터 쭉 지정을 해요. 여기 일부 보이는 곳만 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평균을 계산을 하면은 평균이 계산한 부분은 숫자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오른쪽 정렬을 해주십니다. 그죠? 요 부분을 다 범위를 지정해서 무슨 정렬로?
오른쪽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가는 이 부분이 캡션이에요. 그래서 이 캡션을 나중에 하셔도 되지만 지금 1번, 2번 문제에 보면은 캡션의 글꼴을 이렇게 바꾸라고 나오잖아요. 도둠의 시. 그래서 지금 만들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클릭을 하고 여기에 있는 요쪽에 있는 표 여기 보시면은 레이아웃에 있는 요 부분을 클릭을 하면 요쪽에 표 캡션이 나오죠. 그래서 여기를 눌러주시고 어느 쪽? 위에요. 여러분들 위 하면 이쪽에 이렇게 표일이 들어갑니다. 요 글자를 범위를 지정하고 지역 공동체 프로그램 이용자 현황 가로 열고 단위 땡땡 명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쓰시고 범위를 지정을 하셔서 우리가 뭐로 아까 도둠이었잖아요. 그래서 이 글씨체를 뭐로 바꿔주신다? 도둠. 도둠에 정렬이 오른쪽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오른쪽으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게 되면은 1번과 2번이 해결이 된 거예요. 그다음 3번에 보면은 셀 배경 노랑이라 그랬는데 노랑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이 맨 끝에 하고 맨 아래쪽이 빠졌어요. 이 부분만 노랑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축키 뭐를 눌러서 C를 눌러주시게 되면 요 배경으로 넘어가죠. 색깔, 요 색을 면색을 무슨 색깔로? 노랑으로 변경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정을 눌러놔 주시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보면은 4번에 보면 계산 기능을 이용해서 빈칸의 평균 구하라고 나와 있죠. 요거는 내용을 아직 못 썼으니까 지금 못하니까 여러분들이 문제에다 표시해 놓으시면 되겠죠. caption은 이미 했어요. 이 부분을. 그 다음 선 모양을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니까 바깥쪽이 이중 테두리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F5를 3번 눌러주시고 우리가 테두리 바꿔줄 때 사용하는 단축키는 L입니다. 그래서 L을 눌러서 테두리의 종류를 이중실선의 바깥쪽 테두리를 이중실선의 바깥쪽으로 바꿔주시고 설정을 눌러요. 그리고 나서 요 첫 번째 요 줄에 있는 요 부분도 이중실선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다시 L을 눌러서 테두리 종류를 이중실선의 아래쪽이니까 이쪽이 되는 거죠. 요 그림 보고 요 부분이에요. 그죠? 여기 눌러주시고 그리고 첫 번째 칸에 있는 요 부분도 지금 이중실선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요 자리를 선택을 하고 L을 눌러서 테두리 종류 항상 테두리의 종류를 먼저 선택을 하고 위치를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죠? 지금은 여기에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설정을 눌러주세요. 그럼 이렇게 들어가고요. 마지막에 이쪽에 요 마지막 칸에 지금 대각선이 들어가 있잖아요. F5를 한번 눌러주신 다음에 이 대각선도 L이에요. L을 눌러주면 요 마지막 칸에 대각선이라고 나와 있는 탭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눌러서 대각선 이렇게 양쪽으로 두 개를 눌러서 X자 모양이 나오게끔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 다 입력이 됐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내용을 쓰고 평균만 계산을 해주시면 돼요. 그럼 내용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내용을 입력을 할 때 저는 여기 숫자에 지금 첨단의 기호를 안 넣었거든요. 여러분들 이렇게 첨단의 기호를 일일이 입력을 하면서 내용을 입력을 하려고 하면 더 더디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숫자만 입력을 해놓고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 요 첨단위 구분 쉼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 가서 요 자리점 넣기를 해주시게 되면 자동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일이 입력하지 마시고 숫자 입력을 한 다음에 범위 지정하고 요 첨단위 구분 쉼표에 가서 자리점 넣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잘 나왔죠. 그죠? 그리고 나서 계산을 해야 되는 부분과 답이 나와야 되는 부분 있죠. 요 부분만 범위를 지정을 하셔서 평균을 구해야 돼요. 아까 안 한 거 있잖아요. 평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범위 지정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요 블록 계산식에 있는 뭐예요? 블록 평균이에요. 그죠? 이 부분을 클릭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왔고 소수점 두 자리까지 나와 있죠? 네, 이렇게 하면은 표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리고 저장 한번 눌러 주시고요. 그다음 이제 차트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차트는 1번과 2번이 같이 이루어져요. 1번에 보면 표 내용에서 월별이라는 건 3, 4, 5, 6을 말하는 거고 여기 가족봉사단, 가족품앗이, 가족사랑의 날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만 이용하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지역 특화 사업은 빠지는 거예요. 결국에 노랑으로 칠한 부분이 차트 범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입력에 가서
요 차트를 눌러주시는데 지금 묶은 세로 막대형이니까 요 세로 막대형의 요 첫 번째 거. 그죠? 얘를 눌러주면은 차트가 위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요는 내용이 다 입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건 필요 없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끝에 요 차트 서식에 들어가셔서 여기 부분도 글자처럼 취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표 아래가 아래로 차트가 내려가요. 근데 표가 아래에 차트가 나왔다라고 하더라도 요 글자처럼 취급을 해주시게 되면 차트가 막 움직여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 차트 서식을 눌러서 글자처럼 취급을 먼저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옆으로 크기를 늘려주시면 되겠죠. 요 크기는 표 크기에 맞춰서 늘려주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나면 1번과 2번이 다 된 거고요. 우리가 요 문제를 풀기 전에 이쪽에 보면은 요 세로축 제목이 있는데 여기는 세로축 제목에 들어갈 곳이 없고 여기는 눈금선이 없어요. 근데 눈금선이 지금 나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차트 디자인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요 차트 구성추가 있죠. 요 부분에 가서 여러분 축 제목하고 눈금선에 관련된 거를 설정을 먼저 바꿔주세요. 그래서 우선은 축 제목은 세로축이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되고 눈금선은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체크되어 있는 걸 빼주면 눈금선이 빠집니다. 그죠? 요렇게 해놓고 나서 문제대로 풀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차트 제목은 요 부분이죠. 여러분들 밑에 나와 있는 얘는 2016 버전을 보시는 분들은 요 밑에 있는 걸 보고 바꿔주는 거고 지금 저처럼 2020 버전이신 분들은 요거 보고 문제를 풀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제목 편집 제목에다가 제목을 지역 공동체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죠. 프로그램 이용자 현황이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오타 없이 잘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궁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글꼴을 바꿔주기 전에는 반드시 여기 작업 표시줄 아래쪽에 있는 요 부분 있죠. 요게 한으로 되어 있는지 보세요. 요게 요걸로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요걸로 되어 있어요. 이게 이걸로 되어 있을 때는 이렇게 나타나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안 됩니다. 얘를 어떻게 요거 눌러서 여기 한국어 입력기 두 번째 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요 상태에서 글꼴을 바꿔줘야 글씨체가 제대로 잘 바뀌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글과 영문의 글꼴을 다 바꿔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리고 나서 진하게. 크기는 얼마예요? 10이에요. 그죠? 크기는 12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설정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기 보면은 속성을 바꾸라고 나오죠. 여기 나와 있는 속성들은 다 오른쪽 버튼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속성이라는 말이 떠요. 그럼 여기 가서 변경하시는 거예요. 채우기는 하얀색, 요 하얀색. 테두리는 검정이에요. 테두리는 뭐다? 검정. 그림자는 요 효과에 가서 바꿀 수 있어요. 여기 그림자 가서 어떻게 해요? 대각선 오른쪽 아래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완성이 된 거죠? 네,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제목 위에 전체 글꼴 축 제목과 범례는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하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요거 문제를 풀 때는 이 시험지에다 이렇게 번호 적어 놓으세요. 1번, 2번, 3번, 4번 요 순서대로 풀어야 제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있는 글꼴들을 다 바꿔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거 우선 이 축 제목과 범례만 바꾸고 이 가로축과 이 세로축에 있는 부분의 글꼴을 안 바꾸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처럼 번호 적어 놓고 1번부터 그래서 여기는 제목 편집에 들어가서 제목을 써야 되겠죠. 뭐라고? 가로 열고 단위 땡땡 명 요거 적고 글꼴이 궁서잖아요. 네, 궁서 기억 눌러주면 글꼴이 바로 들어갑니다. 기억 궁서 보통은 아무것도 없는 거 속성 크기 10 되어 있죠. 설정 눌러주면 이렇게 나오는데 문제 나온 거는 방향이 가로 방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수정을 이렇게 해주셔야 돼. 그럼 지금 해주면 되겠죠. 클릭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속성이에요. 그래서 이쪽이 요게 크기 방향입니다. 글 상자의 방향을 어느 방향으로? 가로 방향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가로 방향이 나와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2번 요거죠. 가서 요 글자 모양 편집에 들어가서 글꼴을 궁서로 바꿔주는 거예요. 글꼴을 뭐로 바꿔준다? 궁서로. 궁서 바꿔주고 설정을 눌러주신 다음에 지금 최소값은 0으로 되어 있고 최대값은 2000으로 되어 있는데 요 눈금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어디 들어가서 속성에 들어가서요. 이쪽에 보면은
이 눈금을 바꿔줄 때는 요 주단위, 요 보조 단위를 눌러주시고 주 단위가 지금 5천인데 이 보조 단위를 얼마로 0.01을 뺀 값을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4999를 0.9를 바꿔주시고 여기에 보면은 눈금을 지금 바깥쪽에 있으니까 보조 눈금도 같이 바깥쪽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옵니다. 주눈금, 보조 눈금을 같은 위치로 바꿔주고 여기에 있는 값을 단위에 있는 요 값을 주 단위가 5천씩 커졌잖아요. 그런데 보조 단위는 그 5천에서 0.1을 뺀 값. 만약에 여기 주 단위가 100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얼마로 해야 돼요? 99.9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1000이다 그러면 999.9, 10이면 9.9예요. 그죠? 이렇게 해주시게 되면은 요 부분이 바뀝니다. 그러면 이제 3번 여기죠. 가서 글자 모양 편집해서 궁서 영어 글꼴도 뭐로 바꿔요? 궁서 이렇게 바꿔주시고 나서 여기는 눈금도 그대로 있죠. 그럼 바꿀 거는 없네요. 그죠? 그럼 이번에는 요 범례를 눌러주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글자 모양 편집에 궁서 또 바꿔주는 거예요. 궁서 이 부분도 뭐다? 궁서다. 그리고 설정 눌러주시고 테두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속성에 들어가서 여기 맨 앞에 있는 속성에서 선을 검정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 그리기 속성에서 선을 뭐로 바꿔준다? 검정으로 바꿔주신다. 이렇게 되면은 완성이 됐습니다. 그죠? 똑같은 모양이 나왔죠? 그럼 저장 버튼 눌러놔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다음 장 저장 눌러주고 이제 1쪽이 완성이 됐고 이쪽으로 넘어갈 때는 Alt, Shift, Enter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기능평가 3번 점 하고 엔터 눌러주고 수식이 나오잖아요. 가로 안에 1번 이렇게 적어주시고 띄어쓰기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수식은 한 문제당 20점이에요. 그죠? 한 문제당 20점이라는 거. 그래서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입력에 가서 요 수식 들어가 주시고 이런 모양이 나오면 여러분들 좀 크게 해놓고 하려니까 잘 안 보여서 이렇게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요 부분을 지금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키워놓고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먼저 지금 적분기호가 나와야 되니까 이 적분기호 눌러줘야 되겠죠. 얘를 눌러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놓고 그러면 이 네모가 나와 있는 빨간색 네모가 나와 있는 곳이 커서가 위치한 곳이니까 A. 그리고 이동할 때는 이 수식에서 이동할 때는 탭으로 이동하는 게 좋아요. B. 그리고 대문자 A입니다. 그죠?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A 가로 닫고 가로 열고 X 마이너스 B 가로 닫고 DX예요. 그 다음에 는 그렇죠? 이렇게 해주시고 마이너스 들어가고 분수가 나왔네요. 그럼 맨 위에 A죠? A 대문자 A 탭을 눌러서 이동하고 6 그리고 분수에서 빠져나갈 때도 탭을 눌러요. 그럼 커서 길이가 이렇게 나오고 가로 열고 B 마이너스 A 가로 닫아주면 되고 위에 3이라고 하는 건 제곱근이죠. 여기 눌러서 여기 위첨자 눌러서 3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탭을 눌러서 빠져나와 주시면 돼요. 1번은 상당히 수식이 어렵지 않고 쉽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나왔네요. 그죠? B형에서는 여기 나가기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쪽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를 눌렀을 때 수식이 하나의 개체가 되어야 돼요. 이게 따로따로 나뉘어져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띄어쓰기 좀 하시고 나서 2번 쓰고 2번에 있는 수식을 또 풀면 되니까 또 이렇게 하고 다시 어디로 들어가요? 수식에 들어가서 대문자 A예요. 대문자 A 그리고 위에 들어가서 위첨자 3 적어주시고 탭을 눌러서 빠져나오신 다음에 뭐 눌러요? 더하기 그리고 루트 나오죠? 루트 안에 지금 뭐가 들어가 있냐면 분수가 나왔어요. 그래서 G 대문자 L 그리고 탭을 눌러서 빠져나가고 2 그 다음 파이가 우리 그리스 소문자에 있는 요 파이 말하는 거죠?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탭을 한번 눌러주게 되면은 요 분수에서 빠져나온 거고 다시 여기서 탭을 누르지 않고 는을 하면 이 루트 안에 는이 들어가 있잖아요. 탭을 한번 더 눌러주신 다음에 는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다시 분수 G 대문자 T 그 다음에 탭을 눌러서 내려간 다음에 2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 소문자에 있는 요 파이죠. 네, 이렇게 해서 탭을 눌러줘서 빠져나와 주시면은 이렇게 완성이 됐습니다.
이번 B형에서는 여러분들 수식이 좀 쉽게 나왔네요. 그죠? 엔터 눌러주시고요. 여기도 3번과 4번의 차이는 이렇게 5칸 정도 띄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점하고 엔터를 눌러주시고요. 저장을 누르고 나서 시작을 해주시면 돼요. 이제 4번에 있는 여러분들 도형은, 이 도형은 문제를 좀 꼼꼼히 좀 확인하시면서 풀어주셔야 되고요. 그 가장 중요한 거는 요 2번에 있는 도형의 면색이에요. 요 색깔을, 도형의 면색은 지시사항이 없으면 색 없음을 제외하고 어떻게 해요? 서로 다르게 지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도형의 색깔이 서로 같으면 안 된다라는 거, 그거를 꼭 여러분들이 확인해 주셔야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만들 때 여기 문제에 보면은 도형의 요 모양 있죠. 이게 반원인지 아니면 둥근 모양인지 직각인지, 그거를 여러분들이 시험지를 받으면 표시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이거는 반원이구나, 여기는 둥근이구나, 이렇게 보시고, 여기도 지금 둥근 모양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꼭 확인을 해 주셔야 되고, 작업할 때 순서는 기본 탭을 거쳐서, 선 탭을 거쳐서, 그 다음에 채우기 탭으로 들어가 주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틀리질 않습니다. 기본에서는 크기를 지정을 하고, 선에서는 직각인지 둥근인지 반원인지, 그리고 채우기에서는 면색을 여러분들이 변경을 하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만드는 순서는 맨 바닥에 있는 거 만들고, 그리고 나서 위에서 아래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맨 바닥에 있는 걸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맨 바닥에 있는 도형의 사이즈를 지금 보면은, 요거 지금 보시면은 이 부분이에요. 130에 지금 145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먼저 입력해서 요 사각형을 눌러서 대강 그려주세요. 이렇게 그려놔 주시고, 그리고 더블 클릭을 해서 아까 제가 말한 대로 여기 기본, 선, 요 채우기, 요 순서대로 가주시는 거예요. 기본, 선, 채우기. 그죠? 그래야 절대 실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기본에서는 사이즈가 얼마? 130, 그리고 얼마예요? 145예요. 크기 고정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근데 하는 이유는 하다가 내가 드래그해서 이동을 하다가 격자점을 건드려서 크기가 미세하게 바뀔까봐 이거 크기 고정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해주시고, 기본, 선. 이 선에서는 지금 여기 보면은 바닥에 깔려있는 도형이 여기가 둥글둥글 하잖아요. 요거 둥근 모양이에요. 요거 해주셔야 되고, 채우기에 들어가서는 면색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색깔을 바꿔주시면 돼요. 저는 요거를 요 색깔로 바꿀 거예요. 설정을 눌러주시고, 여러분들 실제 시험지는 컬러가 아니에요. 색상이 보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색깔을 보고 판단해서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 4라고 하는 번호에서 약간 떨어지게 이 정도로 이렇게 위치를 시켜 놓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위에서부터 만들면 되죠. 요거는 글상자로 만들려고 그랬어요. 글상자로 만들려고 하는 거는 요게 글상자예요, 여러분들. 요게 글상자입니다. 요걸로 만들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얘를 눌러주시고 대강 만들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글상자가 나왔는데,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계속 커서만 깜박깜박 거리니까 바깥쪽으로 살짝 뺀 다음에 격자점이 보이면 그때 더블 클릭을 하세요. 그러면 또 기본 나오죠? 기본에 가서 크기가 얼마? 100. 그리고 높이는 얼마? 17. 요것도 크기 고정을 할 겁니다. 그리고 선에 들어가서 여기가 지금 반원이잖아요. 여기가 끝이 이렇게 생긴 모양이 바로 뭐예요? 요 반원입니다. 그리고 채우기에 들어가서 글자 색이, 여기 면색이 빨강이에요. 요 면색을 알려줬어. 무슨 색깔로 하라고요? 요 빨강으로 하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강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궁서로 바꿔주세요. 글씨체를 뭐로 바꿔준다? 궁서로 바꿔주시고, 크기는 얼마? 22예요. 22. 그리고 글자 색깔이 무슨 색깔이냐면 요 하얀 색깔. 이렇게 여러분들이 궁서 22 하얀색. 그리고 가운데 정렬해야 되겠죠. 수직은 가운데가 되어 있어요. 수평만. 여기가 수평이죠. 그죠? 수평의 정렬만 해주시고, 여기다가 위치를 여러분들 잘 보고 위치를 갖다 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내용을 쓰실 때는, 그리고 미세하게 움직이거나 그럴 때는 마우스를 움직이는 것보다는 키보드로 움직이는 게 더 좋습니다. 그죠? 바깥쪽에 클릭했다가 안쪽에 클릭해서
가족센터 사업 영역이라고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만들어야 되는 게 요 노란색이죠. 노란색을 먼저 만들어야 돼요. 요 노란색은 사이즈가 요겁니다. 그러면 바깥쪽에다가 항상 다음 거를 만들 때는 이 흰 부분을 한번 클릭하고 진행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들. 클릭을 하고 여기 사각형 이렇게 걸치게 이렇게 그려주세요.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기본 들어가서 크기가 얼마요? 120. 높이는 얼마? 50. 크기 고정에 체크해 주시고, 선은 직각이에요. 그죠? 채우기는 중복되지 않았던 어떤 다른 색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사이즈가 나오죠. 그래서 여기다가 위치를 보시고 갖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약간 이쪽으로 내려왔습니다. 이 정도로 맞출게요. 왼쪽과 오른쪽에 남아있는 부분이 좀 비슷하게 맞아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주시면 되고, 이렇게, 그죠? 요 상자가 조금 더 내려와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위치를 여러분들이 조절을 좀 해주시면 됩니다. 정확하게 위치를 맞출 수는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 범위 안에서 비슷하게만 작업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을 넣어야 돼요. 요 그림은 지금 로고 1번이라 그랬어요. 그럼 빈 화면을 클릭해 놓고 우리가 입력해서 그림 가면 우리 문서에 어디에요? ITQ 폴더. 문서의 ITQ 폴더 안에 어디요? 픽처. 그래서 로고 1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문서에 포함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돼요. 어디에다가요? 문서에 포함. 요 문서에 포함 체크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열기를 눌러주게 되면 이쪽에다가 이렇게 걸치게 그려요. 그러면 그림이 반은 보이고 반은 안 보입니다. 그래서 더블 클릭하셔서 요 그림의 크기를 먼저 지정해야 돼요. 40에 그 다음에 어디요? 30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크기 고정해 주시고, 지금 반은 보이고 반은 안 보이는데 그림이 위로 올라와야 되잖아요. 도형 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요 위로를 눌러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요 부분 요거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림 효과를 회색조로 넣으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그림에 가서 여기 가서 그림 효과를 뭐로요? 회색조로 바꿔주시면 돼요. 설정. 그럼 앞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 보이시죠? 그럴 때 옮겨놔 주시면 됩니다. 위치 보고 이렇게 잘 예쁘게 갖다가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여기 밑에 보면은 시험지에 여기다 이렇게 별표 해놓으세요, 여러분들. 왜? 요 하이퍼링크는 아직 못해요. 문서 작성 능력 평가라고 하는 3쪽을 아직 안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3쪽을 만들면 그때 이거를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표시를 해놓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요 글맵시예요. 그죠? 그래서 빈화면을 클릭하고 입력에 가서 요 글맵시 눌러주시면 내용을 가족이라고 써주시고, 요 글맵시의 모양을 갈매경 수장으로 바꾸라 그랬죠. 그래서 요 부분, 요 글맵시 모양이에요. 그래서 여기를 눌러서 여기를 글맵시 모양을 눌러서 요 갈매경 수장이 여기 보면 역갈매기하고 요게 뭐예요? 갈매경 수장입니다. 요거 눌러주시고 글꼴을 뭐로 바꿔요? 도둠으로. 이렇게 도둠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내용 입력하고 글맵시 모양, 글꼴 변경하신 다음에 설정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나왔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 갖다 놓으면 여기도 안 보여요. 여러분들 뒤로 숨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블 클릭을 하신 다음에 크기를 먼저 얼마로? 50에 35로 바꿔주시는 겁니다. 크기 고정 앞으로 나오게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색깔을 파랑으로 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이 채우기에서 파랑인 거예요. 근데 이미 파랑으로 되어 있으니까 괜찮죠. 그리고 여러분들 요거 아까 그림이나 여기 글맵시는 여기 앞으로 빼주셔야 된다라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그죠? 그래서 설정을 눌러주면 이렇게 올라오는 게 보이잖아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위치에다 갖다 놓고 옮겨놔 주시면 돼요. 그래서 옆에 나와 있는 거와 균형이 맞게끔 잘 갖다가 놔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뭐를 만들면 되냐면 여기 아래쪽에 있는 여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하나를 만들어서 복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타원이 있고 직사각형이 있는데 지금 직사각형 아래쪽을 먼저 만들어야 되니까 요 직사각형을 눌러서 저는 요 옆에다 만들 거예요. 그런 다음에 더블 클릭. 요 직사각형이 지금 사이즈가 13 곱하기 17이에요. 17 크기 고정할 거고요.
그다음에 선에 들어가서 지금 보면은 모양이 둥글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거 지금 둥근 모양을 해주셔야 돼. 그리고 색깔은 저는 이걸로 쓸 거예요. 설정 눌러주게 되면 이 색깔 나왔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쪽에다가 한 요 정도에다가 위치를 해놔 주시고 이렇게 위치를 해놔 주시고 얘를 복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옆에 또 원이 이렇게 들어올 건데 원이 들어올 위치에 맞죠?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여기 아래쪽에다가 먼저 위치를 잡아놔 줄 겁니다. 위치가 한 이 정도로 되면 될 것 같은데 조금 더 내려와야 될 것 같다 그러면 방향키로 해서 이렇게 위치를 좀 잡아주시면 돼요. 한 이 정도 내려오게 만들고 얘를 중간에다가 다시 복사를 할 거예요. 그러면 대강 여기 간격을 좀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맞춰놓고 나서는 여러분들 뭐 하시냐면 더블 클릭해서 색깔 바꿔주셔야 돼요. 채우기 색을 변경해야 돼요. 저는 채도만 다르게 이렇게 바꿀 거예요. 이렇게 변경을 해놔 주시면은 색깔이 서로 달라 보이죠? 그럼 색깔이 서로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다르게 변경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타원 이 타원을 또 옆에다가 만들어 볼게요. 이게 원이죠? 원을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그립니다. 대충 그리고 더블 클릭해서 기본 크기가 얼마? 13에 13이에요. 선은 이제 없죠. 타원이니까. 채우기는 무슨 색깔? 요 흰색으로 하라 그랬어요. 흰색은 요거예요. 없으게 하면 안 돼요. 흰색입니다. 흰색으로 해주셔야 되고 근데 여기 안에 글씨를 써야 되는데 지금 원이라서 글씨가 안 들어가요. 그래서 이 사각형이나 원에 글씨를 써야 될 때는 오른쪽 버튼 누르면 도형 안에 글자 넣기가 있어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요거 눌러주시고 그러면 궁서에 20 궁서에 20으로 바꿔볼게요. 궁서 20 그리고 가운데 정렬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글씨는 지금 안 쓸 거예요. 안 쓰고 여기 옆에다가 이렇게 갖다가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많이 붙어 있진 않고 그쵸?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공간이 있죠. 이렇게 떨어뜨리고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다시 이것도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사하시고 이렇게 복사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그 안에다가 1, 그 다음에 2, 그 다음에 3을 적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은 위에는 요 내용이 다 됐고 그 다음 이제 여기 남아있는 요 글상자를 해야 되죠. 요 글상자 나와있는 거. 그래서 요 부분을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요 글상자는 요 첫 번째 있는 게 글상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크기가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요 글상자는 옆에 만들어 놓은 도형을 보고 밸런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작업하셔야 돼요. 여기 더하기 표시가 있는 부분 있죠. 요 더하기에 있는 요 끝부분부터 위치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주셔서 끝까지는 다 안 들어간 것 같고 한 요 정도 크기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나면 선 종류를 점선 또는 파선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파선으로 바꿀 거예요. 요거를 가장자리를 눌러주고 더블 클릭해서 기본의 크기는 없어요. 선은 지금 직각이에요. 근데 선의 종류를 여기서 뭐로 바꿔야 된다? 파선으로 바꿀 거예요. 여기를 파선으로 바꿔주시고 면색이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없음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요 채우기에 들어가서 여기 색 채우기를 뭐로? 없음으로. 그러면 바닥의 색깔이 보여야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굴림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굴림으로 바꿔주고 크기는 얼마다? 18 그리고 가운데로 하라 그랬어요. 이렇게 한 다음에 여러분들 복사를 먼저 하시는 거예요.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먼저 복사를 먼저 하시는 겁니다. 복사를 하고 내용을 쓰셔야지 그쵸? 이렇게 해놓고 나서 이제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죠. 먼저 1번이 가족, 돌봄, 나눔, 쉼표 누르고 가족, 교육 방향키 내려서 내려가면 아래로 내려가요. 그죠? 그런 다음에 가족 상담 및 가족 문화 방향키로 아래로 내려가게 해주시고 3번은 다양한 가족 통합 지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여러분들 나와 있죠? 네,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놔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장 버튼 눌러놔 주시고 그 다음에 빈 곳을 클릭한 다음에 Alt Shift Enter
눌러주시면은 이제 3쪽을 하셔야 돼요. 그죠? 3쪽에 있는 게 바로 문서 작성 능력 평가. 점수 100점이 크죠? 200점이에요, 여러분들. 그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하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선 여러분들이 내용을 입력을 하기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내용. 이쪽에 나와 있는 한자를 바꿀 때는 여기 보면은 한자가 나와 있는 게 지원이라는 한자가 있다. 그러면 지원이라고 써주시고 한자 키 눌러주시면 나오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한자를 똑같은 한자를 여러분들이 골라야 돼요. 아무 한자나 바꿔주시면은 안 됩니다. 지금 요거네요. 그죠? 요거 가로 안에 한자가 나오는 걸로 변경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이 F9를 누르면 안 되나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F9 눌러도 돼요. 그럼 똑같습니다. 그죠? F9를 눌러주셔도 같은 거예요. 그죠? 한자 키나 F9를 눌러서 변경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여기에 보면은 제목을 쓰고 나면은 이쪽에 빈줄 하나 들어가야 돼요. 제가 내용 다 쓰고 나서 빈줄이 또 어디가 들어가야 되는지 알려드릴 거고, 요 첫 번째 문단이 있고 두 번째 문단을 할 때 엔터 누르잖아요. 이럴 때 여기 띄어쓰기 몇 번 해야 돼요? 2번 해야 됩니다. 이쪽엔 띄어쓰기 몇 번? 2번이에요. 그죠? 그거 놓치시면 안 되고, 요 각주는 다 입력을 하고 나면 각주 넣는 방법 어떻게 넣는지 설명을 다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주셔야 되고, 여기 특수 문자 나와 있죠. 여러분들 이 특수 문자 나오는 건 어떻게 입력해야 돼요? 키보드에 있는 왼쪽에 있는 컨트롤 키하고 뭐를 눌러요? F10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여기 문자표에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면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쭉 보고 요 표는 같이 완성을 할 거니까요. 표 전까지만 내용을 다 입력을 하고 다시 수정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내용이 다 입력이 되시고 나면 여기 보시게 되면요. 이렇게 여기 본문 제목과 여기 본문 사이에 빈줄이 이렇게 하나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로 내려가서 여기 문단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띄어쓰기 2번 해주시면 되고, 요 본문과 여기 있는 문단 번호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빈줄이 하나 이렇게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보시게 되면은 문단 번호와 표가 들어가야 되는 부분도 이렇게 빈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밑에 이제 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여기 아래쪽에다 내려가서 요 표를 이제 만들어 주셔야 돼요. 요 표는 지금 몇 칸일까요? 칸은 하나, 둘, 셋, 넷, 5칸. 그리고 줄이 지금 보시게 되면은 여기 보면은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 다 6줄이죠. 그죠? 5칸에 6줄입니다. 표에 들어가서 줄은 몇 줄이 되냐면 6줄이 되고 칸이 5칸이에요. 그죠? 이렇게 바꿔주시고요. 줄수와 칸수가 정확하게 맞는지 확인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글자처럼 취급해 주시고 만들기를 눌러요.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졌죠?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전체 F5를 몇 번 눌러서 3번 눌러서 아래로 컨트롤 키를 이용해서 아래로 몇 번? 1번, 2번. 1쪽에 만드는 표하고 동일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보시게 되면 범위가 다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글꼴을 보죠. 표 전체 글꼴은 굴림의 10에 가운데 정렬하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요거 굴림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굴림의 10에 가운데 정렬 요거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요거 해주시고 나서 테두리를 좀 먼저 바꿀 거예요. 테두리를 지금 보면 L을 눌러서 이 표에 보면 왼쪽과 오른쪽에 표가 선이 안 보여요. 그래서 저희가 종류를 없음으로 바꿔주고 왼쪽과 오른쪽을 안 보이게 처리할 겁니다. 그래서 설정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위아래 여기 이쪽에 나와 있는 요 윗부분하고 여기 아래가 이중실선이에요. 그래서 이중실선 여기 위 여기 아래 요렇게 요 부분이 이중실선이 돼야 돼요. 그죠? 그래서 설정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왼쪽과 오른쪽은 안 보이게 됐고 위하고 아래는 이중실선이 됐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요 첫 번째 이 부분을 범위를 지정해서 다시 L을 눌러주신 다음에요. 여기도 지금 이중실선이 들어가 있잖아요. 이쪽 부분. 그래서 여기서 이중실선 눌러주시고 여기 아래쪽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그다음 설정을 눌러주시고 요 부분에 첫 번째 줄에 셀 그라데이션 넣어주라고 나와 있는 거 요거 보이시죠? 요 그라데이션 바꿔주는 단축키는 뭐다? C예요. 그죠? 그래서 C를 눌러주시고 요 그라데이션 시작색 하양 끝색이 뭐예요? 노랑이에요. 끝색이 노랑이다. 그리고 어디를
여기 유형을 어디로? 가로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시작색 하얀색, 끝색 노랑, 유형을 뭐로 바꿔준다? 가로로 바꿔준다. 그리고 나서 뭐를 눌러주시면, 설정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모양이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나서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이렇게 두 칸이 이렇게 합쳐졌잖아요. 이렇게 합칠 때는 우리 합치는 단축키는 뭐예요? M이에요. 좀 외워두셔야 돼. 합치는 단축키는 뭐다? M이다. 그래서 M을 눌러주세요. 여기도 M 이렇게 해주시고, 또 가서 보니까 요 부산이라고 들어가 있는 칸도 두 개가 어떻게 됐어요? 합쳐졌어요. 이 부분도 뭐를 눌러주시면 돼요? M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내용을 써주시면 되겠죠. 그럼 내용을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내용을 입력을 하시고 나서 이런 경우는 감점이 돼요. 여기가 한 줄로 나와야 되잖아요. 이렇게 수원시 여기 한 줄로 나와야 되는데 이 칸이 지금 어떻게 됐어요? 두 줄이잖아요. 이럴 때는 열너비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절을 좀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 부분을 안 하면 틀려요. 그죠? 그래서 정확하게 열너비를 맞출 수는 없지만 그래도 비슷한 모양의 형태대로 여러분들이 좀 조절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그래서 이쪽은 조금 더 넓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조금 좁잖아요. 그죠? 지역센터가 더 좀 좁게 만들어 주셔야 되고, 여기서 열 너비가 대강 어떻게 해요? 비슷하게 조절이 되게끔 맞춰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밑에다가 엔터. 여기서 이 표에 만들어 놓은 곳하고 요 아래쪽에 들어가는 요 발시명의가 들어가는 부분에도 빈줄이 하나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놔 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까 안 했던 각주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아시는 분들은 바로 입력을 할 때부터 어떻게 하시는 게 좋아요? 각주를 바로 넣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지금 어디에 있냐 하면 여기에 지금 글씨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전국민 일탈 청소년 뭐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타 여기 부처에 나와 있는 돌봄 지원 사업 여기에 있네요. 그죠? 여기다 클릭을 하고 각주는 요 입력에 가면 여기 각주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얘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 각주가 밑에 나오는데요. 요 각주의 번호 모양이 지금 1 반가로가 아니라 원문자 안에 가잖아요. 여기 번호 모양 이 부분을 눌러야 돼요. 눌러서 원문자 안에 어떤 게 들어가 있는 거, 가가 들어가 있는 거를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한 칸 띄고 아이 돌봄, 그 다음에 지원 사업 구분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내용을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영아 종일제 특별 서비스 이렇게 적어주시고, 여기에 있는 요 구분선이라고 나와 있는 얘는 이미 우리는 구분선이 5cm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안 해도 되겠죠? 5cm로 이미 되어 있으니까.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위로 올라가서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가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까지 하시는 게 여러분들 입력이 완성이 된 거예요. 이렇게 입력을 해놓고 나면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로 차례로 여러분들이 수정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장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입력을 다 하고 나면 중간 정도 입력하고 저장 한번 눌러주시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입력한 내용이 없어지면 안 되니까 꼭 저장 버튼을 한 번씩은 눌러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부터 수정해야 되는데, 요 제목을 지금 어떻게 바꾸라 그랬냐면 이렇게 바꾸래요. 그래서 요 부분을 범위를 지정하고 도듬으로 바꿔주세요. 맨 위에 도듬 크기는 얼마다? 18 진하게, 그리고 어디 정렬? 가운데 정렬 해주시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덧말을 넣으라고 했어요. 덧말. 요 덧말이 여기 위에 조그맣게 들어가는 거, 이게 덧말인데, 덧말은 요 입력에 가서 옆에 역삼각형 모양 나와 있는 거 있죠?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쪽에 뭐가 있냐면 덧말 넣기라는 게 있습니다. 얘를 눌러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써주시면 돼요. 가족, 친화, 사회, 환경이라고 덧말에다 넣어주시고 위쪽 넣어주면 여기 위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죠? 그래서 덧말을 넣어도 여기에 있는 빈줄은 하나가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요거 꼭 확인 한번 해주시면 되고, 책갈피를 넣을 때는 커서를 어디에다가 여기 앞에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책갈피 입력에 가면 요 책갈피가 있죠? 가서 요 책갈피 이름을 가족으로 하라고 했기 때문에 가족이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름이고 넣기를 눌러주게 되면은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지는 않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요 제목을 하고 나면 커서가 여기 앞에 있죠? 그럼 우리가 아까 표시해 놨던
여기에 있는 어떤 거, 요 제목에 설정한 이 부분에 책갈피를 이동하게끔 하이퍼링크 넣어야 된다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 가서 여기 그림을 눌러요. 얘를 눌러서 여기 입력에 가면 요 하이퍼링크가 있습니다. 눌러서 여기 한글 문서죠? 요 책갈피라고 하는 거에 요 가족 있잖아요. 그죠? 하이퍼링크에 들어오면 한글 문서에서 요 책갈피에 있는 어떤 거, 요 가족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를 눌러주면 돼요? 넣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빈 곳을 클릭하면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여기다 위에 올려놓고 여러분들이 컨트롤 키를 누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손가락 모양으로 변해요. 변하죠? 그럴 때 눌러주면 커서가 이쪽으로 이동이 된다라는 거. 그럼 우리가 이제 여기 도형에 있는 하이퍼링크가 된 거예요. 그죠? 이거를 꼭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저장 한번 눌러놓고 그 다음에 여기다 클릭하고요. 요 머릿말을 하실 겁니다. 쪽에 가서 요 머릿말 그리고 요 머릿말 꼬릿말에 들어가서 우리가 머릿말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바로 만들기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다가 건강한 가정이라고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범위를 지정하고 굴림에 10에 쭉 올려서 굴림 10에 그 다음에 10에 굴림 10 그 다음 뭐예요? 오른쪽.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요 굴림의 10 안 바꾸시면 안 됩니다. 꼭 굴림의 10으로 변경해 주시고 오른쪽 정렬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 닫기 눌러서 빠져나가면 되겠죠? 닫기 이렇게 해서 빠져나가면 위에 여기 생겼어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쪽번호 넣으라고 하는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커서를 앞에다 놓고 쪽에 가서 요 쪽번호 매기기. 그럼 위치가 여기죠? 이쪽에 들어가 있고 줄표가 없습니다. 6 옆에 하이픈이 없죠. 줄표 빼야 되고요. 요거는 원문자. 그쵸? 그래서 위치, 줄표 있냐 없냐, 번호 모양을 선택하시고 넣기를 눌러요. 넣기 눌러주시고 6번으로 시작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옆에 3번으로 시작 있죠. 여기 가서 이쪽 번호를 몇 번으로? 6번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넣기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여기 나오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여러분들 무라고 나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여기에 보면은 이렇게 가나다라 마바사는 가나다라 마바사 아자카카 타파에는 무가 없잖아요. 요거 가불병입니다, 여러분들. 가불병정 무. 그러니까 요 가불병을 선택하고 그 다음에 시작번호를 쪽번호의 시작번호를 몇 번으로 5번으로 하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이제 우리가 여기 있는 요 문단 첫 글자 장식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문단 첫 글자 장식을 할 때는 커서가 전자 앞에다 놔야 됩니다. 전자 앞에다 놓고요. 우리가 서식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요 문단 첫 글자 장식, 요 문단 모양이 있는 곳에 요거죠. 가짜가 좀 크게 보이는 거. 이 부분을 눌러서 변경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몇 줄? 2줄. 여기 2줄. 왜 2줄이에요? 여기가 2줄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궁서. 글꼴은 무슨 채다? 궁서채다. 궁서. 그리고 면색은 무슨 색깔이에요? 여기 노랑. 요 노랑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근데 여기 그림 넣으라고 하는 거 있죠? 그림을 넣을 때는 커서 위치를 이렇게 본문에 아무데나 넣어주시면 되고요. 입력에 가서 요 그림 눌러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림이 지금 4번이에요. 그림 4번.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문서에 포함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쪽에 문서에 포함에 체크가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거 확인하시고 열기. 그러면 대강 그려주세요. 이렇게 대강 그려주시고 잘라야 돼. 누구만 남아있게끔 지금 요 그림만 남게끔 그저 잘라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 선택하고 자르기. 그래서 이쪽 끝에서부터 이렇게 자를게요. 그래서 너무 바짝 잘라서 그림이 일부가 나가도 안 되고요. 너무 또 짧게 짧아서 또 너무 또 여백이 하얀 공간이 너무 또 많이 남아 있어도 안 된다라는 거. 이렇게 잘라 주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뭐 하시면 되는 거예요? 더블 클릭을 하셔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뭐를 바꿔야 되냐면 더블 클릭 하시게 되면은 여기 문제에 지금 크기 바꾸라고 나와 있죠? 크기가 얼마? 40 크기 고정해 주시고 바깥 여백이 이렇게 1하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여백 캡션 탭에 들어가서 얘를 바깥 여백 왼쪽을 얼마로? 2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설정을 눌러주시고요. 설정 눌러주시고 요 부분의 끝부분이
여기 끝에 꾹 닿게 여기 이렇게 위에 닿게끔 만들어 주셔야 돼요. 이렇게 딱 맞게 이동을 해 주셔서 여기 끝나는 글씨가 맞는지 봐야 돼요. 준의 청한 지원 족양 맞고 여기만 맞추지 말고요. 밑에도 여기도 맞게 되어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겠죠. 요 밑에도 잘 맞게 되어 있네요. 만약에 안 맞는다라고 했을 때는 이 그림을 클릭을 하고 방향키로 왔다 갔다 조금 조절하시면 맞게 됩니다. 그쵸? 그렇게 해서 조절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본문은 다 됐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게 여기 나와 있는 요 문단 번호에 있는 요 제목, 그다음 표 위에 들어가는 요 제목, 그 다음에 요 표 아래 들어가 있는 요 발신명이 있죠. 그 부분을 이제 먼저 바꿀 거예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다 글자 모양 가서 바꿔야 돼요. 우선 일단 요 부분을 범위를 지정해서 궁서의 18. 요거는 여기서 이제 바꿀게요. 궁서의 18 바꿔주시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얘는 빨간색이 흰색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제외하고 요 다양함부터 강화까지 범위를 지정하신 다음에 음영색하고 흰색 글자색을 흰색으로 바꿔주기 위해서 여기 오른쪽 버튼 눌러서 어디로? 글자 모양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글자색은 무슨 색깔? 흰색. 음영색은 뭐예요? 요 빨강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글자색은 흰색, 음영색은 뭐예요? 빨강.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고 그다음 아래로 내려가서 표 위에 있는 내용 요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범위 지정하고 궁서 요거를 뭐로 바꿔요? 궁서로 바꿔주시고 크기를 18로 바꿔주시면 되고요. 밑줄하고 강조점은 요 특수문자에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전자부터 쭉 범위 지정해서 여기 밑줄 눌러주시고 그죠? 밑줄 눌러주시고 따로따로 전국만 범위 지정해서 오른쪽 버튼 글자 모양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요 확장 있죠? 요 확장에 요 강조점에서 요 체크 눌러주시는 거예요. 요 확장에서 요 강조점 그죠? 설정 눌러주시고 다시 현황 현황을 범위 지정하고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요 강조점을 체크를 눌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변경하시고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서 여기 한국 가정 나와 있는 부분 있죠? 여기 범위 지정하고 도듬 이 부분을 뭐로 바꿔주신다? 도듬 크기는 얼마? 24 그리고 진하게 하시고 오른쪽 정렬 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장평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어디 가서 바꿔야 된다? 글자 모양이에요. 그래서 글자 모양에 들어가 주셔서 요 기본 탭에 들어가면 요 장평이 있었죠? 얘를 얼마로? 105로 여러분들이 변경을 해놔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들어가서 바꿔야 되는 거, 요 글자 모양에서 바꿔야 되는 것이 세 가지가 지금 있죠. 음영색, 그죠? 음영색 어떤 거요? 음영색, 그죠? 음영색이 있고 강조점 있었죠. 그리고 지금 장평,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다 어디 가서 바꿔야 된다? 글자 모양이다. 그래서 여기 장평, 그다음 이쪽에 있는 강조점, 그리고 여기에 있는 음영색, 그죠? 요거는 다 어디 가서 우리가 어디요? 글자 모양 가서 바꿔주시면 된다라는 거. 이제 마지막에 요 문단 번호 기능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할 때는 요 문단 번호라고 하는 걸 할 때는 1수준, 2수준. 여기에서 1수준이라고 하는 거는 이쪽에 있는 가나라고 나와 있는 게 1수준이고 동그라미 원문자 안에 1, 2가 있는 게 2수준이 되겠죠. 그리고 줄간격을 넣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줄간격을 먼저 할 거예요. 이 부분을 범위를 이렇게 지정하고 요게 줄간격이잖아요. 여기 160이라고 나와 있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서 얼마로? 180으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우리가 어디에요? 요 글머리 펴 및 문단 번호라고 나와 있죠. 여기 문단 번호 얘도 뭐예요? 문단 번호예요. 다른 거 하시면 안 돼. 그죠? 그래서 문단 번호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1수준, 2수준은 요게 1수준, 요게 2수준. 요게 1수준, 요게 2수준이에요. 근데 지금 저희는 가점에다가 원문자가 들어가 있는 거를 찾아야 되는데 똑같은 게 지금 없어요. 이렇게 없을 때는 그냥 첫 번째 거 눌러요. 없을 때는 몇 번째 거 누른다? 첫 번째 거. 그리고 나서 어디? 요 사용자 정의로 가주셔야 돼. 여기 가서 여기 나오면 1수준. 번호 모양은 뭐예요? 가점이다. 가점. 맞죠? 그리고 요 가점에 있는 요 위치 나와 있잖아요. 요 위치는 바로 여기서 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너비 조정을 얼마로? 20으로. 그리고 정렬이 어디예요? 오른쪽. 그러면 이 부분이 이렇게 바뀐 게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예요? 이 수준이야, 이 수준. 이 수준을 선택을 하고, 이 수준의 번호 모양이 지금 원문자 안에 들어가 있는 1, 2, 3이잖아요. 얘를 선택을 하세요. 원문자 안에 있는 얘를 선택을 하고 했는데 여기 옆에 보니까 뭐가 나왔어요? 점이 이렇게 보여요. 얘 나오면 안 돼요. 이 점은 이 번호 서식에 가 있는 이 점을 빼주시면 돼. 그럼 요거 지우니까 없어졌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요 번호 서식에 있는 이 틀을 건드리면 안 되고 뒤에 이렇게 꺽쇠 2에 점이 있었던 거 있잖아요. 요거만 삭제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수준도 위치가 어떻게 돼요? 30의 오른쪽 정렬은 1이니까 여기서 바꿔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너비 조정 얼마? 30. 그리고 정렬을 어디로 바꿔요? 오른쪽.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 바뀐 부분 보이시죠? 어떻게 바뀌었는지. 요 부분이 중요합니다. 설정을 눌러주고 설정을 눌러주게 되면 일단은 다 1수준으로 나와요. 그러면 이 수준으로 바꿔야 되는 부분만 범위를 지정하고 서식에 가서 요 끝에 가면 한 수준 올라가는 거, 증가하는 거, 또 감소하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컨트롤 넘버 플러스라고 하는 단축키를 이용해도 되는데 어려워요. 그죠? 그냥 요거 눌러요. 눌러주면은 수준이 이렇게 감소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로 내려가서 한 수준 감소를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면 완성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문단 번호를 하실 때는 이 조금 일부 입력하고 얘 수정하지 마시고요. 적어도 요 내용이 다 입력되고 페어 아래에 있는 요 제목까지는 입력을 한 다음에 이걸 수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죠? 그래서 에러가 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내용을 좀 입력을 해주시고 하시고요. 타자가 너무 느리신 분들은 이 본문 쓰는 게 너무 어렵다라고 하시면 한 몇 줄 정도만 입력하고 요 밑에 있는 내용을 먼저 하세요. 하고 남은 시간 동안 요 내용을 입력을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서 답안 전송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한글은 반드시 시간 체크 한번 해보셔야 돼요. 시간 체크 안 해보시면 안 되니까 꼭 시간 체크해서 내가 1시간 동안에 얼만큼 할 수 있는지를 본인 스스로 본인의 실력을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셔야 돼요. 체크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략적으로 1번에 있는 스타일이 나는 못할 것 같다. 그럼 걔는 빼고 그럼 페어 차트부터 시작을 한다라든가 전략을 세우셔야 돼요. 우리가 A를 받기 위해서는 400점만 넘으면 되지 다 맞진 않아도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400점 안에 들어올 수 있게끔 전략을 잘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김쌤 채널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안녕, 파이팅 하십시오.